네. 네, 지금까지 3제 중 박재석 위원장님이 걸어오신 글과 그리고 로드맵을 소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제 중 박재석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토 엔지니어링의 김건희 이사님께서 정비 계획안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김건희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토엔지니어링 도시정비본부장 김권일입니다. 오늘 삼풍 재정비 도시 정비계획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 인자의 토자로 인토라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사명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적 철학은 도시민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의 가치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이고 도시민이 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도시의 이제 삶의 질을 높이 가치를 높이는 도시계획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포는 2003년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주년을 맞이하였고요. 그리고 20년 이제 도시계획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정비 분야에서 이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적으로 음마아파트 정비계획, 둔촌 주공 아파트 정비계획, 가락시형 정비계획 등 서울시의 대규모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신속통합 기획 1호 사업, 2호 사업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그리고 대치미도 아파트에 대한 신통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목동 아파트나 그 외 대규모 단지들에 대해서 신통 자문 사업과 그 외 일반 조합에 대한 일반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포는 앞서 설명드린 기업적 철학과 20년 동안 보유한 다양한 정비계획 노하우를 통해 삼풍 아파트 토지 소유 여러분들께서 현재 주거공간보다 앞으로의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제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이제 2040 서울 플랜, 서울 기본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종전에 일률적이고 정량적으로 부여했던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 35층 이하의 이제 재건축 사업을 이제 추진해서 다양한 도시 공간에 대한 연출을 위해서 35층이라는 걸 폐지를 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 이상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고려를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층수를 단지별로 고려를 해가지고 직접 제안하고 계획안을 이제 수립하도록 계획안이 바뀌었고요.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이러한 부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이란 무엇이냐? 종전에 이제 이 일반 정비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도정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심의 때 도시계획위원분들 그러니까 총 한 30분으로 좀 구성이 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심의를 통해서 거기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다시 한번 또 보완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계획을 이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그럼 이제 기존의 도시계획위원분들로 구성된 신속통합 자문단에서 제시했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정비계획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들이 기존에 자기가 제시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분과위원회라고 수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7명에서 8분으로 이제 구성된 분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 일반 정비계획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비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이제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통합 기획사업과 신속통합 자문사업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통합 자문사업은 무엇이냐? 이 정비계획 입안 전에 제주로부터 이제 선정받은 이제 도시계획, 건축 그리고 설계된 업체들이 이제 구성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획사업은 어떤 이제 자문단이 구성을 하고 그 계획안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입안 절차를 거친다면 자문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1회 자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 조정법에 따른 정식 입안을 통해 가지고 자문과 법적 행정 절차를 이원화해 가지고 더 빨리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한다는 게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삼풍 아파트에 대해 기초적인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약 14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면적은 저희 대상지 남측의 교대 면적이 한 8만 제곱미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교대가 1개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세대수는 2390세대로 되어 있으며 총 25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이제 서초 삼풍 아파트가 이제 추진됐던 이제 경위를 살펴보면 76년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됐고 이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서초 삼풍 아파트는 8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 8월 달에 서초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작년 11월 달 정밀안전 진단 통과에 따라 가지고 정비계획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 전체적인 이제 현황 부분은 저희는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다 이제 준공되거나 이제 아파트가 조성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현황 건폐율은 15%, 현황 용적률은 220%, 15층 2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제 기초 현황으로는 25개 동 중에서 24개 동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1개 동이 교육연구시설, 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15층, 이제 22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25개 동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30년 이상 건축물들이 25개 동으로 모두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비사업 추진 기준에 부합하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서초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년 8월달에 이제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 토대로 보면 삼풍 아파트는 이제 특별계획구역 2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계획구역 지침상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도면 부분으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약 한 11% 정도 이제 공공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위계획에 잡혀져 있고 북측 도로 개설,
남서측 도로 개설과 공원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적률은 기준 허용 용적률 230%, 그리고 상한 용적률 300%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부에 공공부행 통로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침 내용 토대로 지침 도를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북측도로에 대한 개설, 남서측 도로에 대한 개설, 그리고 공원이 이제 2개소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가운데로 이제 공공부행 통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대상지를 통해 가지고 원명초등학교, 그다음에 대상지를 통해 가지고 사평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공부행 통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파트 지구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수립한 이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특별계획구역 2 면적 그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요구 지역은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제 3종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제 서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립한 이제 토지용 계획은 이제 북측의 이제 도로, 서측, 남서측 도로, 어리공원 2개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했고요. 약 면적은 16,000제곱미터의 11.6%의 공공기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기여율에 따라서 상한 용적률은 약 269% 달성이 가능하게 되는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2개소는 이제 법적 기준, 이제 세대당 3제곱미터를 이제 확보해야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원 면적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통 계획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제 교통 처리 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재 차량 출입구는 북측, 동측, 남서측의 출입구 이제 3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도시계 분야에 대한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이었고,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기업적인 철학과 저희가 다수 고려했던 이 정비계획 실적에 대한 노하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모인 이 기대와 성원에 부합하도록 다시 한번 성실히 정비계획 수립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풍아파트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인터엔지니어링 김건희 이사님의 발표되셨습니다. 고생하신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발표해 주신 이 정비 계획안 위에 올라갈 건축 설계안에 대해서 DA건축사무소의 최재석 수장님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대로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A건축 최재서 소장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문조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정비계획 위에 이제 들어갈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조금 이제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자리가 좀 많이 안 차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좋은 분들이 좀 다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축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삼풍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역 면적이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43,000평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도로와 공원 그냥 한 15,000평 정도 기부 청약이 되고, 이제 7,000평 정도가 이제 기부 청약이 되고요. 실사용 면적이 이제 38,000평 정도로 계획이 됩니다. 저희 이번 계획에서 건축 면적은 약 5,000평 정도로 건폐율이 약 13%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용적률은 3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정비계획에서는 기본으로 250%까지를 이제 기부 체납에 의해서 용적률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이제 300%에 가는 용적률은 임대와 이제 분양을 반반씩 그렇게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층수는 49층, 지하 4개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가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이 되고요. 세대수는 약 2,784세대 정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2대 정도 해서 총 5,568대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대별 세대수입니다. 저희가 계획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24평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이제 30평대와 그 다음에 40평대, 50평대 이렇게 총 4가지 타입으로 계획을 했고요. 저희 그 계획 평형 같은 경우는 임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서울시 쪽에서 전용 면적 62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24평으로 좀 많이 계획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임대주택은 대부분 24평으로 계획되고요. 나머지 일반 분양과 이제 조합원, 주민분들이 들어가실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그냥 기준을 잡은 거는 현재 평형대에서 한 평씩 늘어가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동일하게 한 평씩 증가하는 걸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초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기준, 현재 세대수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해서 임의로 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시게 될 평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설문조사나 또 나중에 실제 신청을 하실 때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계속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평형대보다 약 한 평 정도 늘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배치도인데요. 이게 지금 저도 아까 와서 봤는데 좀 해상도가 약간 떨어져서 저희 화면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광장 이 화면이 좀 크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와 이제 일부 일반 분양에 해당되는 24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늘색이 30평형대, 보라색이 40평형대, 그리고 요 핑크색이 50평형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평형별 평형대, 그 다음에 평형별 위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 변경이 되실 거고요. 물론 주민분들의 설문조사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변경이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은 정비계획을 접수하기 위한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계획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변경이 일어날 것이고요. 나중에 설계사를 선정하시게 되면 그 설계사에서 다른 설계안을 가지고 오실 거고 하시기 때문에 대략 우리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원 아래 위로 공원이 생기고 전체적인 건물이 이 정도 볼륨으로 이 정도 층수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감을 잡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상품 아파트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계를 하면서 상품 아파트의 설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그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법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총 3가지 이격거리가 있는데요. 정북 방향에서 뛰어야 되는 이격거리가 있고, 최근 방향에서 뛰어야 되는 이격거리가 있고, 단지 내에 동간 이격해야 되는 이격거리, 총 3가지 이격거리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동간거리 이런 건 좀 완화를 해주고 있지만, 인접대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쉽게 완화를 못 해주는데, 인접대지 쪽에서 왜 완화를 해줬냐고 민원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사면이 거의 다가 인접대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 대로에 접하고 있거나 한쪽 면이 다 공원이거나 하천이거나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 다 이제 한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지가 쭉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격거리가 많이 높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인접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m짜리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200m의 반인 100m를 띄워서 지어야 되는 그런 이격거리 적용이 이제 사면으로 다 거의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원명 초등학교,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반포고등학교 있고 소원초등학교 있고, 이렇게 주변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일조를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무작정 높이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너무 높이 지었다가 학교에 다 그늘이 져서 거기가 겨울에 눈이 왔는데 안 녹아. 애들이 막 미끄러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 만들어놨고, 그런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학교가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일조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뭐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지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단지 내에 단차가 좀 제일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쪽부터 해서 가장 높은 데까지가 꽤 단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계획안을 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일조 시뮬레이션, 또 그리고 주변에 대한 이격거리, 그리고 그 단지 내의 단차 부분은 이제 그 데크로에서 2단 정도로 좀 그 단순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약간 전체적인 3D 모형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가장 높은 49층 주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49층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밑으로 그러면 49층 왜 안 넣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학교 쪽에 일조 침해가 발생합니다. 49층 밑에는. 그래서 이 49층은 대체로 이쪽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먼저 타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란색이 이런 이제 타워형 형태의 주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이 형태상으로는 타워형인데 단위 세대는 대부분 판상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3호 조합 이상의 그런 호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타워형으로 분류는 했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단위 세대들은 다 마통풍이 되는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좀 많이, 이쪽 그 아크로 비스타 쪽이 건물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이 학교 쪽에 일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요 가운데 쪽에 49층, 이 서측에 이 아크로 비스타 쪽으로 타워형과 이런 판상형의 조금 이제 3, 40층대의 건물, 그리고 나머지 쪽으로는 이제 그런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대략 20층에서 30층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형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랜드마크 타워 주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빨간색 동은 주변에 그 반포 쪽에 그 아크로 리버파크의 그 가운데 있는 동, 그런 형태, 혹은 첼리투스 같은 그런 형태의 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아크로 비스타 쪽에 있는 서측의 이 타워형 주동은 저희 그 단지 북쪽에 있는 반포 리체 아파트 같은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지어지는, 요거는 노란색은 이제 완전 판상형, 2호 조합의 완전 판상형, 파란색은 이제 단위 세대는 이제 거의 이제 2개 정도는 판상형이지만 가운데 코너에 하나 끼어 있는 그런 타워형으로 계획을 했고요. 여기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건물 49층에 일단 스카이라운지가 좀 들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 내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2단 정도로 저희가 좀 끊어서 계획을 했고요. 높은 측이 약 42m 해발, 낮은 측이 33m 정도 해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 위가 약 9m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 9m의 단차를 이용을 해서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을 그 단차 쪽에 지하층으로 해서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 데크의 높이가 약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들은 층고가 내부의 그 층고가 약 3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약 9m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커뮤니티를 많이 좀 고급화하고 있는 추세고 각종 좀 층고가 높은 운동 시설이라든지 뭐 인도어 골프장이라든지 또그 층고가 높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 2개층 정도 높이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입니다. 뭐 이게 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재건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시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서 그 대치도에서 제가 이 삼풍 아파트의 좀 설계상의 어려운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기존 용적률이 뭐 높다라든지 이런 상업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만 재건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재건축을 하시는 거고, 물론 이제 뭐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많이 좀 노후됐고 또 주차도 좀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을 단지 내에서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이 또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위원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희 회사에서 얼마 전에 진행을 한 압구정동 4개 구역의 설계 공모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2개 구역에 당선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힐링 됐고 하나는 해안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2개소 2구역, 4구역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런 설계 공모에서 저희가 막 제안을 해드린 것들도 저희가 그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것들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도 물론 이제 마찬가지고요. 고급 단지로 나중에 재건축이 되실 거고, 압구정이나 이런 데도 재건축을 하시고 나면 단지 내에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되게 잘 들어올 거고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거의 그 단지 내에서 생활을 거의 이제 저희 요즘에 이제 뭐 호캉스 이런 말이 있고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리조트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단지 내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재건축의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9층 상부에는 이런 스카이 라운지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 뭐 여러 시설들을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압구정동에서는 저희가 스카이 라운지에 뭐 이제 그 간단한 카페라든지 조식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제안을 드렸었고, 아까 또 설명드렸지만 이제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크린 골프 외에도 각종 북층형의 인도어 골프 시설 이런 것들 단지 내 설치 가능하시고요. 피트니스 클럽, 실내 수영장도 층고가 좀 높은 이런 수영장을 또 즐기실 수가 있으시고, 실내 클라이밍장도 설치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스파, 요즘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단지 내에 이제 작은 소규모 극장 같은 것들 설치를 해서 뭐 이제 애들끼리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파티룸, 그리고 컨퍼런스룸인데 단지 내 얼마 전에도 이제 여의도의 그 브라이튼 여의도에서 단지 내에서 호텔식 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기사가 나타나는데, 다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이런 이제 고급 아파트들, 강남권의 고급 아파트들은 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식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다 만들어 줄 걸로 보이시고요. 프라이빗 스터디 센터, 실내 놀이터, 애들을 이제 학생이나 이제 유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고요. 손님들 오셨을 때도 단순히 우리가 집에서 이불 꺼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게스트룸 가서 주무실 수가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이제 조감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3D로 구현을 한 거고요. 이게 뭐 최종 CG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우리 건물이 앉혀졌을 때의 모습을 대략 요 정도로 앉혀진다라고 예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북쪽에 좀 높은 타워형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좀 비교적 고층에 한 30-40층대 건물이 들어갑니다. 이쪽으로는 학교변으로는 이제 건물 여기는 좀 많이 낮죠. 근데 건물이 고층이 들어갈 수가 없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요건 이제 정남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이 좀 있는 그런 단지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그 후에 보여드릴 거지만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고층의 타워로만 이렇게 좀 그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그 타워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층수도 다양하고 형태도 타워형도 있지만 판상형도 많이 있고 남형도 많이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북동층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동층에서 약간 좀 낮은 그 레벨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역시나 이제 북동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카이라운지가 들어가는 가운데에 있는 49층 주동에서 각각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층별 그 뷰가 그럼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거고요. 가운데 동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 위치가 바뀌면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북측 뷰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측 뷰의 가장 높은 49층 정도 올라가게 되시면 일단 한강 일부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 뒤쪽으로 남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북악산, 뭐 인왕산, 층수에 따라서 49, 35, 25 이렇게 세 가지 층수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아파트보다는 약 10층 이상 정도 높이로 올라갔을 때의 어떤 뷰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측 뷰고요. 네, 남측 뷰입니다. 남측 뷰도 49층 정도로 갔을 때는 이제 멀리,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낮게 이렇게 보이고, 뭐 구룡산이라든지 우면산이 잘 보이죠. 35층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보이고, 25층으로 갔을 때는 일부 이제 건물도 좀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측뷰입니다. 서측은 지금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좀 꽤 높게 서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49층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아크로비스타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뭐 관악산이라든지 현충을 좀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이 되고, 지금 여기 35층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 그 신축 아파트는 층고를 좀 많이 높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 아크로비스타보다도 35층이지만 거의 비슷한 높이 정도에서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25층 정도로 내려오면 이제 일부 조금 건물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이런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측뷰고요. 동측뷰는 이제 똑같이 49, 35, 25 기준. 뭐 당연히 이제 높은 49층은 이제 멀리까지 원경 롯데타워가 일부 좀 잘 보이는 그런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보문고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압구정 공모 아까 말씀드렸던 2구역 4구역의 당선 사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압구정 2구역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쪽이 이제 북쪽이 한강이 되겠죠. 압구정이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주동이 이렇게 둘러싸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한강변이지만 가운데를 비우는 이런 좀 큰 선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현재 지금 정비계획 안 마련을 위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한강변에서 바라봤을 때 타워형. 요게 지금 약 49층 정도 건물입니다. 요거는 한강 반대편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요건 압구정 4구역입니다. 4구역은 2구역보다 요 한강에 접한 폭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구역처럼 여기 가운데를 비우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제 이쪽을 비움으로 해서 5구역과의 어떤 큰 그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해서 드렸고요. 북측이 한강입니다. 이게 이제 한강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여기는 최고 층수가 70층 정도로 좀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70층 한 동에 뒤로 갈수록 좀 층수가 낮아지는 그런 스카이라인 있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강 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건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